예, 공장방입니다. 예, 어떤 분이 사이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저께 카톡에 저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공장 김쌤에 대해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공장 김쌤을 대신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보시면 유심히 안 보셨을 거예요. 유심히 안 봤는데 여기 보면은 공장 개발에 필요한 사이트 모음이라고 있죠. 예,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이트는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공장 개발에 필요한 사이트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사이트가 있고 3월까지 보자가 있고 이제 매일 보자, 그 다음에 매달 보름에 한 번씩 보자, 이렇게 저는 나눠봤는데 사장님도 뭐 좀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초안하고 환경 영향 평가 초안이 있어요. 면적이 일정 면적이 커지면 무조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없었을 때는 공청회를 할 때 시까지 쫓아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전략 환경의 평가 초안을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쭉 뜨거든요. 줄 때 이거는 쭉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음성 글로벌 테라 플랫폼 물류센터 산업 유통형 군 관리 계획을 만약에 누르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소가 나오죠. 주소가 나오고 사업 규모가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초안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초안인데 초안을 누르시면 요약인데 개발의 기본 계획 및 개요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대략 위치가 요 정도에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도면도 나올 수가 있고요. 도면이 좀 작은데 이렇게 키우면 이런 식으로 내올 수가 있죠. 그리고 사업의 추진 일지, 그 다음에 대상의 위치,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입체 교차로에 있는 건데 요로 해서 진입도를 뚫고 요로 들어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땅이 지금 일부 수용을 들어간다는 소리로 판단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 정비 및 확장, 예,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정보가 있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 정비 사업 신청지 부채도를 통해서 들어가겠다, 그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류 창구를 만들어서 토지 이용 방안을 쭉 해서 여기 보시는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의 산업 유통형 지구 단위 계획을 이용을 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감도도 있고 부채도를 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고 F, E, D, C, B 해가지고 횡단변도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어떤 하나의 개발 정보가 있었을 때 조금 더 발빠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공람 기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공람 기간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람 기간이 끝나면 조회가 안 됩니다. 조회가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매일 들어가서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게 경기도 도시공사인데 이거는 이게 왜 보냐면은 분양 임대를 보려고 합니다. 분양 임대 같은 경우에 주택이 있고 택지가 있고 산단이 있는데 산단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평택 포승, 연천 BX, 안선 공 물류단지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 같은 경우에도 택지에는 이런 식으로 동탄2, 고덕, 다산 뭐 이런 식으로 분양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보는 이유가 조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땅 면적을 봤을 때
정비 사업을 이렇게 다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일반 원형지에 비해서 로스 나는 면적이 없습니다. 요게 좋아요. 일반 중개사분들 같은 경우에 주는 땅 같은 경우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다랗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솔직히 공장을 이렇게 안 쳤을 때 작아지면은 이 로스 나는 면적이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시공사가 네모 반듯하게 폈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스 나는 면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도시계획위원회. 이건 뭐냐면은 어떤 면적이 컸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작성일 해가지고 이걸 누르시면은 한글 파일이 좀 나와요. 이렇게 아무나 보지 말라고. 왜냐면은 보면은 득달처럼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거를 한글 파일을 열시면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주의 창고시설 부지 면적 4만 해배, 4만 6천, 2천 두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창고시설 부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그죠? 예.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캐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법령 해석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쭉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개를 신청한 경우에 뭐 이런 것들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질의를 하시면 이쪽에서 어떻게 법령을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뭐냐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같은 경우에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1구역이냐, 2구역이냐, 3구역이냐 이런 거 같은 거는 상세 검색에서 문화재 명 이렇게 치지 마시고 주소 검색에 이걸 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받는데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경기도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화성시 누르시고 그래서 뭐 리죠. 마리 이렇게 치면은 여기 나오죠. 마리를 누르고 예를 들어서 94번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안 나오나요? 나오죠? 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물음표를 누르면 여기 축척이 25,000에서만 제공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뜨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게 국가지정문화재에서 화성시 마리 고분군 해가지고 보셔야 될 게 공통사항이 있고 2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는데 평수라이브들은 8m, 12m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는 높이가 8m 이상. 쉽게 얘기해서 요 높이가 8m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할 때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재는 꼭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이거는 뭐 맞지는 않는데 개인 사이트입니다. 개인 사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은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경사도 프로그램이에요. 경사도를 한번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냥 사용자 레이아웃도 할 수가 있고 쭉 있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내 보기에는 이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는 사이트인데요. 누가 뭐 넣으라고 해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 철도 DB. 철도 DB는 미래철도 DB라는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철도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심심하시면 개통 시기별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기도잖아요. 그러면 경기도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예. 누르면 수도권 철도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거는 뭐해서 수인선 이렇게 누르시면은 수인선에 관련된 자료나 진행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요거만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동네 여기 봉담이 있네요. 봉담. 월드컵 경기장에서 병점으로 가는 거. 업데이트가 제가 보기에 얘가 제일 빠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토 정보 맵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를 한번 쳐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여기죠? 이렇게. 여기 누르시면은, 여기에 보면, 여기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항공사진. 많이 쓰는 거는 요 항공사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항공사진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옛날 지도, 옛날 항공사진을 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옛날. 2010년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97년도 거를 본다고 하면은 97년도 거. 옛날에는 이 항공사진을 받아가려고 저는 영통 그 법원까지 가가지고 돈 주고 이걸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이제 되니까 굉장히 좀 수월하죠. 요 항공사진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사업 어떤 수용을 당할 때, 예를 들어서 수용을 당하셨을 때 수용의 단가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보상을 받으실 때 거기 잘 보시면 수용이라는 거는 수용의 원칙은 뭐냐면 사업 인정 당시에 현황대로 판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생겼을 때 보상을 일단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아니면 도로 사업에서 지방도가 나간다고 했을 때 사업 인정 고실이 예를 들어서 2011년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중요한 거는 2011년도에 현황을 알아야 우리가 보상가를 얼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가셔가지고 항공사진을 누르셔서 2011년, 그러니까 여기죠? 2011년도를 이제 판단을 하시면 2011년도에 이렇게 항공사진이 나오죠. 항공사진이 나오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가를 산정을 할 때 좀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도 대부분 위성사진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생활공간 웹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배경지도가 있어요. 배경지도를 쭉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2006, 2007, 2008 이런 식으로 딱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국토 이 지도를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없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업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업무 계획을 누르시면은 요런 식으로 2022년 도정 업무 계획이 있는데 요거 쭉 보시면은 경기도가 2022년에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걸 좀 간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K지오 플랫폼 이거는 뭐냐면 할 게 너무 많네요. 그냥 주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분천리 76에 21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 나오죠. 그거는 여기 보시면 상세 정보가 있어요. 상세 정보. 상세 정보에 보시면 소유자가 누구 나오고 소유권 변동 이력도 나오죠. 그죠?
1984년, 그 다음에 2004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014년도에 주소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여기 보면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을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공시지가가 쭉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개발부담금을 만약에 산출을 할 때 종료 시점에서 그죠? 마이너스 개시 시점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때 요 개시 시점을 예를 들어서 뭐 2017년도다, 2016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요 가격을 쓰는 거죠. 이렇게 2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기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필지 정보도 있고, 여기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레이어의 항공사진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되죠. 요 지도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게요. 요런 것들 잡아낼 때 조금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렇게 토목공사만 되어 있는 요런 필지들 있잖아요. 요런 필지들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어떤 시점으로 쓸 건지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가격을 눌렀을 때 지금은 없고, 그새 또 지웠나 봐요.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은 이 가격을 누르면 얘도 지금 가격이 없네요. 지금 이거 좀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금 그래요. 이걸 한번 해보죠.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상세 정보를 누르시면은 가격이 있는데 얘도 없네요. 이거는 누가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토목공사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시지가가, 이걸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공시지가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물론 공장을 다 짓고 지목이 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임이잖아요. 임. 그죠? 임. 얘도 임이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건축준공이나 토목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부담금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료 시점에서 마이너스 개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종료 시점은 똑같은데 요 개시 시점이 원래는 요 구간의 개시 시점을 써야 되는데 요 구간의 공시지가를 써야 되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판단을 하는 게 요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볼까요? 요거는 신문이죠, 신문 중부일보를 저는 많이 보는데, 중부일보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 우리 동네 땅값 해서 쭉 보시면 되죠. 목록 이렇게 해서 지역 누르셔가지고 경기 누르신 다음에 경기에 쭉 누르시면은 쭉 나오죠. 저는 화성시니까 그냥 화성시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사도 좀 많이 보시면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거고, 서울 미래지도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시간 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보면은 그냥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국토부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국토부 정책, 그죠? 정책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들 정책을 보시면은 조금 질 높은 보고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서 볼 때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KDI 에타, 이게 따지면 예비 타당성이거든요. 예비 타당성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할 때 할 거다 말 거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국회의원이 표 받으려고 되지도 않는 거
저기 공약으로 내세우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가가지고 될 거다, 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돼야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명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중요한 거는 편익이죠. 편익하고 이 요약문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때 이걸 보통 많이 봅니다. 그죠? 동네 정치는 그냥 신문이에요. 신문. 신문인데 요게 조금 스피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넣어봤고요. 행정연구원. 예,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타당성 이런 거 할 때 좀 보는 거고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은 3월까지 보자. 이거 얘는 이제 별표죠. 예, 3월까지 보자. 이거하고 5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요거는 꼭 보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여기 업무 계획하고 5년 중기 지방 재정은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고장 알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별 업무 계획을 한눈에 정리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도를 누르시면 쭉 나오잖아요. 그럼 나왔을 때 저희는 화성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2022년 업무 계획이 나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나오니까 요걸 보시면은 조금 더 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죠. 그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전에 했고, 됐죠? 그리고 가장 먼저 보여드린 게 이게 화성시 매일 보여야 되는 거는 화성시를 누르면 공고고시가 있습니다. 공고고시. 이 공고고시는 꼭 봐야 됩니다. 꼭. 해보시면 생각보다 볼 건 많이 없어요. 쭉 내려보시면은 쭉 해서 여기 하나 나왔네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이거 뭐예요? 도로가 하나 생긴다는 거죠? 도로가 생길 건데, 이제 여기 이제 감정을 해야 되니까 토지 출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아리라는 동네에 지금 도로가 생길 거를 예상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지작물 조절하기 위해서 일단은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 그럼 요거를 누르시면은 뭐예요? 이렇게 봤을 때 편집 사용, 그죠? 지번까지도 다 알려주네요. 송산면 지아리 어디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 송산면 지아리 530-7 송산면 지아리 530-7 여기에 도로가 생긴다라고 하네요. 한번 보죠. 조금 복잡하니까 지우시고 보죠. 도로가 생긴다고 하니까 지하리 530-7 여기죠? 도시계획도를 누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인데 요쪽 어딘가에 지금 도로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쪽 어딘가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 도로는 이렇게 생기는데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니까 이 감정평가사가 당신네 땅을 밟고 평가를 하겠다 이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도로가 개설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땅 주인이나 아니면은 매수자한테 여기에 길이 난다라는 걸 100번 얘기를 해봐야 그건 별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갖다 주면은 아무래도 좀 신뢰가 많이 되겠죠. 그리고 요걸 가지고 포스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 화성시 시보라는 건 뭐냐면 아까는 공구고시고 시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라보기를 누르시면은 저는 보통 예전부터 시보를 많이 봤으니까 자치법규 입법 예고, 그죠? 예, 어떤 법이 바뀐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은 좀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전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도가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를 대신 자기네끼리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서 보시면 컨설팅 사례에 예? 찾을 수가 없잖아요. 또 이거 경기도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걔도 컨설팅 사례 사이트가 좀 개편하나 봐요. 좀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전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민원인이 어떤 거를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 명확화 관련, 개발행 허가 시 진입도로 폭 관련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거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요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 컨설팅 사례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장님하고 맞는 사이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일 들어갈 거, 보름에 한 번 갈 거, 아니면 뭐 분기마다 한 번씩 가야 될 거,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